네, 첫 번째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. 이 영국의 제약사고요.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백신으로도 많이 또 알고 있어요. 그죠?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ADR 형식으로 네,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주가가 7.2% 급락했습니다. 중국 악재가 터졌습니다. 네. 그죠? 시간 내에서는 조금 오르나 보구나, 약간. 네, 0.3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중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중국 법인의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있는데, 그죠? 그러니까 중국 지사가 됐든 법인이든 거기 CEO가 있을 텐데,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험 사기 혐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보험 사기라는 건 뭐 이 제약사가 아마 그쵸? 제약품 하면서 그 보험 뭐 우리 건강보험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서 약간 편법을 뭔가 했겠죠. 뭐 보험이 그쵸? 뭔가 그런 거겠죠. 그래서 매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 겁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장 큰 매출 시장은 미국이고요. 두 번째가 중국이라고 해요. 근데 중국이 저렇게 당국으로부터 뭔가 규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조금 매출이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, 이게 수개월 전에도 몇몇 이 아스트라제네카 직원들이 승인되지 않은 항암제를 반입한 혐의로 이 구금당했던 사례도 있었대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중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이상한 영업을 하기는 하나 봐요. 이런 게 팩트라면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뭐 이런 나쁜 짓을 한 거라면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이라던가 서방 국가에 대해서 약간 보복으로 이런 거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실제 저게 팩트라면 오히려 문제가 좀 있는 거긴 한데,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그 조사를 받는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오늘 악재가 됐고요. 회사 측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뭐 실제로 뭐 이런 걸 대답은 다 회피했습니다. 다만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중국 당국에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협조할 거야라는 성명서는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요런 이슈가 있었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윈 리조트입니다. 요 기업도 오늘 9%나 급락했습니다. 뭐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하고 뭐 마카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꽤 유명해요. 그쪽에서. 실적을 4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매출, 조정 EPS 모두가 다 예상 하회했습니다. 쇼크죠. 그래서 지금 객실 리노베이션 작업 중에 있나 봐요.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노후되거나 이런 것도 그냥 수선하고 뭐 이런 건데, 그러면서 객실 운영의 차질이 좀 빚어졌었다고 하고요. 라스베이거스 이쪽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에 부담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다만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. 마카오 지점의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, 그다음에 이 중동 지역, UAE 지역에서 지금 호텔과 카지노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는 거, 이런 거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, 또 자사주 매입을 지금 시총의 한 10% 비중 정도를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. 10억 달러로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긍정적입니다만, 일단 이번 실적이 쇼크라는 데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 우리 쭈쭈 베이비님 때문에 약간 김샜던 이거 쿠팡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정규 거래에서는 4.6% 상승을 했는데요.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8%예요?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 게 한 7.3였는데 그새 낙폭이 더 커졌구나. 지금 8.3% 급락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뭐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네, 좀 별로인 건데, 쿠팡은 뭐 우리 다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. 이제 쿠팡 없으면 못 살아요. 그죠? 지금 이런 상황인데, 자, 실적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. 먼저 매출 전년 대비 27% 급증했습니다. 월가 예상도 웃돌았어요.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 이어가면서 성장 가속화 단계입니다. 자, 근데 주가는 왜 밀릴까요? 그 원인을 이제 밑에서 찾아볼게요. EPS가 전년 대비 20% 감소하면서 4센트 기록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5센트에서 4센트로
네, 감소한 거긴 한데, 그러니까 이게 감소율로 따지니까 20% 하니까 되게 커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사실 이게 월가 예상은 크게 못 돌았습니다. 월가에서는 1센트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완전 이거 서프라이즈인데,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왜 밀리는 걸까? 그죠? 일단 이 EPS가 감소한 거는 팟패치 운영 손실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팟패치가 뭐야? 우리 쿠팡은 아는데 팟패치는 몰라. 그죠? 지난 1월에 5억 달러 들여서 인수한 영국의 그 명품 플랫폼, 그렇죠. 그래서 명품 시장에 우리 진출할 거야라고 해서 인수했던 건데 이 팟패치가 손실인가 봐요. 적자인가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쿠팡의 이익을 좀 갉아먹고 있는. 그래서 이 팟패치가 없었으면 EPS가 이번에 한 6센트 나왔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요 실망감이 좀 있긴 한데 근데 팟패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분석은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뭐 인수한 거에 대한 뭐 지금 그 후속 작업 중이니까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원인이 이제 여기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조정 EBITDA, 뭐 이자, 세금, 감가상각비, 상각전이익 순수하니까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요게 뭐 전년 대비 급증하긴 했는데 월가의 예상에 요게 조금 미달했어요. 요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잉여현금 흐름이 또 전년 대비 한 반토막 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악재로 굳이 꼽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다 좋아요. 매출 총마진도 한 3.5%포인트 좋아졌고 활성 고객 수도 지금 이 쿠팡이 구독료 인상했잖아요. 엄청나게 인상했잖아. 4.99달러에서 지금 7.99달러인가?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데도 활성 고객 수가 200만 명이 더 늘었어요. 이게 대단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5,500만인데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보고 있다는 거고, 그죠? 아기들 빼고, 뭐 정말 이거 왜 모르시는 어르신들 빼고 하면 뭐 다 한다는 건데, 그게 활성 고객 수인데, 그죠?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괜찮은데, 이렇게 밀려서 굳이 찾자면 아까 조정 EBITDA와 잉여 현금 흐름,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면 쿠팡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, 그냥 쭉 우상향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걸 기억나는 게 작년인가? 쿠팡이 20달러 돌파하면서 우리 정말 상장 후에 드디어 20달러 안착했습니다라고 그 홍보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20달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구나라는 게 이제 제 뇌리에 약간 박혀 있는데 계속 그 위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좋았으니까 일종의 그냥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다. 뭐 재료 노출에 따른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 들어서만 지금 뭐 66% 올랐으니까 그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만 하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실적에서 볼 때는 시간에서 이렇게 빠질 이유가 사실은 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우리 진짜 이번에 되게 잘했어요 막 이랬는데 시간에서 빠지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죠. 그죠?